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인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보다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평화협정에 동의하기보다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평화 제안에 서명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은 실제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최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계속 우크라이나 평화로운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다음 협상 라운드에 러시아는 다시 한번 자칭 역사학자인 메딘스키를 파견합니다. 이는 협상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는 평화협정 이후에 자신이 절대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냥 그의 말을 믿으라고 제안하는 셈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역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하는 등 매우 도발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평화협정에 동의하기보다는 계속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고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은 미국 잡지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으며 트럼프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은 미국 중간선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자신은 실패한 평화협정에 서두르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 애틀란티크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인용문. 젤렌스키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미국 대통령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평화주의자 이미지를 강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는 이 순간을 이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남게 되고 트럼프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동기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러시아인들을 타협하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최측근 일부는 그가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수년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나쁜 평화협정을 국민에게 강요하느니 아예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년간의 치열한 전쟁이 이어진 후에도 그는 존엄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싸움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고 있지 않다고 그는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전장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기자 슈스터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자인데 이어서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젤렌스키와 함께 있었던 기자 사이먼 슈스터의 또 다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이곳 수도 키이우뿐만 아니라 전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동부 지역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병 전선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드론 부대를 활용함으로써 전선의 여러 구역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늦췄고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점령군은 거의 2년 동안 인구가 약 6만 명에 불과한 광산 도시이자 철도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지만 끝내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러시아군은 100명 이상의 사상자, 사망 또는 중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손실은 최대 3만 5천 명의 군인에 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는 1월에 러시아의 손실을 월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신병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내 젤렌스키는 굴욕적인 조건으로는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조금 다른 접근을 택했는데 그는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서둘러 합의를 맺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미국 의회의 중간 선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사이먼 슈스터가 쓴 것처럼 미국의 선거 캠페인은 그들의 협상장 안에서 째깍거리는 시계로 변해버렸습니다. 러시아인들도 백악관의 관심이 곧 의회 선거로 분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기회가 있었고 러시아인들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평화협정 체결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불행하게도 미넨 안보 정상회의에서 유럽과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미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와 모스크바가 전쟁 종식에 대한 공동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서는 우크라이나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트럼프가 안전보장을 거부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와의 합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며 결국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먼 슈스터는 아부다비 협상 이후 우크라이나 협상가들이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요구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했고 미국 중재자들은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몇 주 동안 선거운동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점점 더 많이 빼앗게 되면 그는 협상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는 외교 실패의 책임을 한쪽 또는 양쪽 교전 당사자의 완고함에 돌리며 협상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리가 전쟁을 계속하길 원한다고 미국인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제안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비크 슈스터가 말하길 젤렌스키의 참모들이 그에게 우크라이나가 아마도 가장 강경한 양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네츠크 지역 동부에 있는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의 인용문입니다. 중재자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자신의 주요 요구사항을 확고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미국과 유럽이 휴전이 성립된 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향후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휴전 체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며 러시아가 또 다른 침공을 준비할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안보 보장 문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평화를 깨고 민간인 폭격을 재개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접근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내부 정치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젤렌스키는 대통령 실장 안드레이 예르마크의 해임이 부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직접 말하길 인용하자면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래도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협상에 관해서는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평화 이니셔티브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잘못 설계된 것처럼 보여도 이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었다는 거죠. 젤렌스키는 도네츠크 지역의 일부를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도 통제하지 않는 자유경제구역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역시 매우 이상적이지만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가끔은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또 뭘 제안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거절하는지 보려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었냐고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할 준비가 되었냐고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젤렌스키가 차라리 나쁜 협상보다는 전쟁이 낫다고 말한 바로 그 부분만을 따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